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각각의 일타 강사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투자 수업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 매일매일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특별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먼저 화면 좌측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들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시장 되짚어보는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스쿨의 첫날인데 올해 중에 또 가장 낙폭이 큰 날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봤어야 했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첫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 선생님, 자, 오늘 또 대망의 첫 수업을 맡게 되셨는데 오늘 또 하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깨가 네. 또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좀 각오 한 말씀 그리고 위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매하게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좀 아예 큰 폭으로 빠지게 돼서 최악을 맞이하고 그 다음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 충분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위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챙기지 못했던 수익들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럴 만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올라갈 때밖에 없다. 앞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희망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힘든 하락장을 보내고 오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귀에 콕콕 박히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시장 한 줄평 뭐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 온 뒤 맑음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비가 온 뒤에 이 날이 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맑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악재들, 온갖 악재들을 다 가져다 대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과도한 낙폭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무너질 만한 이슈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에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노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왜 올라갈 것인지 이런 시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반등 시기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강의 시간까지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 크게 무너질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나 많이 빠졌죠. 이전에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은 지금을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박앤세일의 기간으로 삼아라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네. 지금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게 4년 만에 발동이 된 거라서 혹시나 좀 늦게 이 증시에 좀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뭘까요? 좀 언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 이상의 조정이 좀 보여지고 나서 그리고 1분간 그 조정폭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분간의 매매가 정지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다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사실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오늘 뭐 그런 코로나나 뭐 금융위기 이런 큰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반등을 좀 알릴 수 있는 좀 기회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난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그렇고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런 큰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는 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혹은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인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 선물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낙폭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과대한 낙폭, 뭐 10%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 제가 여쭤봤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보는 또 양시장이 동반에 발동이 되는 보기 드문 시장을 보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하락장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내일 시장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같이 힘든 장 안에서도 이 특징주들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특징주도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말씀 주실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GSE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G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 장세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조정이 좀 이어졌었는데 제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테마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중동 관련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 세 가지 테마를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석유 그리고 뭐 해운 관련주들이 관련돼서 순환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GSE 같은 경우에도 가스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시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스전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타겟으로 좀 두고 있다라고 좀 밝히게 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GSE 뭐 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 또다시 20%대의 상승 그리고 또 거래량이 4,4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6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도 뭐 장중에 28%대까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때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 날 또다시 20%대의 상승을 좀 보였으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4천만 주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즉 이전에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 혹은 이전에 장대 양봉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충분히 이탈할 수 있었던 거래량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다시금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500원 구간, 이전에 종가상 고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장세 불안으로 인해서 또다시 4,500원 이상에서 뭐 종가를 형성해 준다거나 혹은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한 번 더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를 크게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4,7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때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 혹은 10%, 20% 이상의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은 좀 챙겨 두시면서 분할 매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 전쟁이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또 홀로 올라줬거든요. 첫 번째 특징주로 가스 관련주 GSE 들어봤고요. 이런 대폭락장에서 26.59%나 급등을 하면서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4,475원이네요. 물량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시죠. 이 4,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 부분에서 이 캔들 몸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 이어지면서 테마주 또 움직인다면 이 수익을 챙겨 두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GSE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특징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테마주입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 지역에 이제 금 광구 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시장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위험자산 관련된 이 자산들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또 안전자산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줄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뭐 품절주,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것은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수급이 그러니까 유동하는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동 주식 수가 적은 것들을 좀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엘컴텍이나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100%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거의 이 조정 구간에는 항상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장세가 좀 불안할 때마다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또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번씩 시장 조정과 함께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하락을 보였다가 또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급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8,70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컴텍의 총 주식수를 보게 되면 한 8,4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유통 비율이 한 4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300만 주에서 3,400만 주 정도가 이 유통 주식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8,7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이 유통 주식수의 2배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신규 진입자들이 그만큼 좀 많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본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또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테마주 형태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할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그 반등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엘컴텍과 같은 종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1,350원 내지 1,360원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발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구간에서 1,350원 상단을 유지하되 이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좀 좁혀 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혹은 20%대 단기적인 급변하는 그런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확정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로는 엘컴텍 짚어주셨네요. 이 종목도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 6.75% 오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종가가 1,424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중독 리스크의 금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엘컴텍이나 양지사가 이 조정 나올 때마다 꼭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테마주라서 불안할수록 활발한 종목들이다라고 하셨고요. 1,36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시거든요. 확정 수익 챙겨 가시면서 갖고 가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엘컴텍 내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5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딱 테마 성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라. 게다가 만약에 내일 당장 뭐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로스컷을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후속 대응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장기간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로스컷을 잡고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엘컴텍 손절가 1,36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쭉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를 좀 오래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CDMO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5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단위 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의 이 계약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 바이오텍에 대한 이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이런 위탁 생산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생물 보안법에 대한 발의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데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한 이 CDO와 관련된 이 수주가 지금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좀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자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19년도에는 매출액이 7천억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조 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을 해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조 원으로 이제 4조 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00억대에서 지난해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조 정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폭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난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공장까지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 또 5공장까지도 이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 캐파가 지금 커졌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5공장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6에서 8공장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증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에서 8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내에 공장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바로 이 미국 내 바이오 기업에서 이 CDMO 수주를 좀 따낼 수 있다라는 이런 좀 강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이 생산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를 잠시 뺏겼지만 5공장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증설이 완료되고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생산량 1위로 글로벌 1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1위에 대한 지위도 갖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부채 비율이 6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00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30%, 영업이익률 30%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그 전에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5조 원 가까운 이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수급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외국인이 좀 뒷받침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이런 실적 기반을 가지고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같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6%대의 하락을 좀 보였지만 막판에 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도 좀 지켜주면서 추세를 지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실적 기반으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없으신 분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삼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봤습니다. 오늘 11시 구간에 상승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역시 다 같이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네요. 오늘 종가가 89만 원이고요. 호재가 또 많은 종목인데 오늘 시장이 또 다 같이 빠지는 시장이라서 2.32%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돼서 반사 수익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탄탄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오늘 네. 또 굉장히 또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그렇죠. 아마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개인의 순매수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AI 버블과 관련돼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지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같이 좀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 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 내용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또 가슴 아픈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대장주가 10% 가까이 빠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 며칠 새에 하락세가 너무 두드러졌죠. 근데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라고 본다고 하십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그러면 이런 대장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수업 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들으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그리고 사연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상한가 스쿨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이 또 도착을 해 있고요. 진짜 사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6월 말에 육군 만기 전역한 진짜 사나이입니다. 와, 가짜 사나이 아니고 진짜 사나이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요. 내년 대학교 복학 전까지 재테크 공부와 자격증 시험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굉장히 갑자기 응원해 주신 감이 없잖아 했는데 진짜 사나이님 진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막상 주식 공부를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 군대 말년엔 전역하면 세상이 진짜 다 내 것만 같았던 느낌이었는데 한 달밖에 안 지난 지금은 벌써 사회와의 전투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가 첫 매매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데요. 군대를 막 전역해서 그런지 한국 방위 산업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을 찾다가 LIG 넥스원이 롯데월드를 통으로 빌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 기업은 진짜 통이 크구나라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나름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중 절반 50%나 담고 나니까 퍼뜩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 잘한 선택일까요? 매수가는 20만 원입니다. 네, 20만 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담은 것이 아닌지 걱정인데 오늘 또 생각보다 너무 하락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익 구간이었는데 선생님, 한국의 방산 분야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필승이라고까지 이렇게 사연 주도록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시네요. 또 첫 번째 사연이라서 훨씬 더 소중하기도 한데 그 힘든 군 생활 틈틈이 모으신 돈이라고 해서 또 상당히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또 소중한 돈 아닙니까? 혹시 그쵸. 군대 다녀오셨죠? 당연하죠. 네, 이 마음 또 절실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의 돈은 또 지켜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 K방산의 미래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K 방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주에 머물렀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뭐 수년치에 지금 수주 잔고를 쌓아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이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제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라 최근 뭐 중동 리스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국내 방위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방위비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내 이 방산을 찾는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넓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우디나 아랍 이쪽에 좀 중동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재료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K 방산 오히려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를 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섹터다라고 하시죠. 오늘 또 올라준 종목들이 방산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들이 좀 많고요. 그러면서 방위비가 더욱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군복무 마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방산 쪽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셨다. 조정 나오면은 들어가면 또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LIG 넥스원의 대응 전략을 또 잡아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근데 사실 매수가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좀 시장 안정세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추가적인 매수 구간을 좀 잡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세가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역시나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1.4조 원에 머물렀었던 매출액이 이제는 올해 이제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400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실적을 유지해 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최근에 또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해외 판로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덜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비궁이라는 이 방산 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환태평양 훈련을 통해서 4차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테스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미국에 수출한 이 국내 자체 개발 무기로서는 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조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방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 무기를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간을 뚫어내는 게 이 LIG 넥스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 비궁이 수출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16만 원 구간이 한 차례 좀 박스권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1차 지지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구간을 지켜준다. 혹은 시장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금 이 반등을 보이면서 16만 원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구간까지를 노려보고 접근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런 이슈들이 좀 더해지고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건데 실적만 흔들리지 않고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고가 구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까지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실적도 괜찮다라고 하죠. 따라서 조정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손절가 1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 24만 원 구간, 이 신고가 구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될 경우 24만 원을 터치를 한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 시장 흐름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대량 거래량 혹은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돌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17만 원, 18만 원 구간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또다시 22만 원 구간을 돌파할 때 또다시 장대 양봉 16%의 때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요즘 트렌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다.
근데 24만 원 구간을 또다시 이런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24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게 되고 돌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익 극대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사나이님 손절가는 16만 원 그리고 목표가 24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상한가스쿨 첫 번째 수업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작인데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게 시작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 최악은 이미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좋아질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는 좀 반등을 좀 보고 가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했고, 그래서 또 반등 시기에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 강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포의 사라. 그래서 주식 경원 중에는 공포의 사라는 말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전에 뭐 금융위기 혹은 코로나 시기 계속해서 나왔었던 게 공포의 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락을 마치게 되고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경기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대한 낙폭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좀 빠르고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 대장 삼성전자 주가 10% 폭락, 금융위기 후 최대 낙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4일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지금 이 경제 상황 그리고 이 증시 상황이 금융위기 때만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금융위기만큼 나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만큼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반대 매매나 투매 물량이 지금 쏠리게 되면서 지금 과대 낙폭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와 이 금융위기 때보다 심했던 검은 월요일, 상장사 99%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8.77%의 하락을 보인 상태로 마감을 했고, 장중 최저 같은 경우에는 10.81%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은 더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1.3%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 최저치는 13.70%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금융위기 때나 혹은 코로나 때만큼의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종목 수가 오늘 이 양시장 다 합해서 33개밖에 되지 않았고 하락 종목 수 같은 경우에는 2,557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월등히 높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빠질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은 샅샅이 살펴보면서 여기에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음 이 주식 시장의 하락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시장에 나온 하락 원인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AI가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3월, 4월부터 이 AI 버블 논란 혹은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같이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이 고용 지표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또 하락을 더했고, 최근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저금리를 좀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증시는 고점이다.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 하나하나씩 좀 살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버블 논란, 이 엔비디아 고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물론 엔비디아의 지금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예전에는 이 10달러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1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액면 분할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반영이 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달러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대의 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달러를 살짝 이탈한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4배 수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30%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저점이 51,800원이었습니다. 51,800원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죠. 상승 채널 형성을 해주고 올라왔는데, 자, 88,8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도 못 오른 상황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30%의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오른 게 아니에요. 한 40%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초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렸었던 부분, 그리고 또 이 미국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모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력 자체, 이 상승폭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보이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같이 그 수준으로 조정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좀 과대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을 확인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이 아웃퍼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실적 기반으로 실적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하게 되고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게 겨우 3개 분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3개 분기 만에 업황이 좀 고꾸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미국 빅테크의 투자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과연 기대감만 실렸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상반기 이 AI에 투자 금액이 무려 144조나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AI에 대한 투자,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 대비해서 빠르게 실적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다르죠. 이런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데이터 센터나 혹은 AI에 들어가는 이 칩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바로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보고 또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더하는 게 이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3개월간 이 미국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샤메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가까워졌다. 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 이 미국 실업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물론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했으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이 실업률 차트를 나타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지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전에 대한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금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이 청산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저금리 돈을 빌려서 고금리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그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금리 시장,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 다시 일본 증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동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미증시 조정과 같이 가파르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트레이드 청산 시기가 한 5차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게 된다라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기를 봤을 때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워렌 버핏이 최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비중을 2배를 늘렸습니다. 이게 23년도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배를 늘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비중을 확대한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비중 확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 금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9월에 빅스텝 이제 50bp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9월부터 지금 예상이 됐는데 긴급 인하를 할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를 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매출 50% 증가했다. 하반기 이제 4세대 HBM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고, 좀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 5세대 HBM 8월부터 9월 정도의 승인 전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이 HBM과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6세대 HBM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3E까지 이미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음을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내년 것까지 완판이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개월 연속 플러스가 나고 있다. 근데 이 상승을 이끈 주역이 어디냐?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수출 지표가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좋다라는 거고. 자, 그럼 수급 동향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 들어오게 되고 또 풋옵션도 대량으로 매도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가장 빨리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반등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보신다면은 반등 시기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8시 방송의 주제가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은 여기서부터 시작,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오늘 8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